일단 밀턴 모델이라는 거는 NLP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모델이고요. 그 밀턴 모델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그 NLP의 창시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창시자가 이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NLP에서 가장, 밴들러. 예, 리차드 밴- 밴들러가 이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NLP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밀턴 모델이다라는 아,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모델을 제가 발표를 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밀턴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최면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알아보면은 이제 최면이 무엇이냐? 이제 내담자의 비판적인 사고를 중지를 시키고 이걸 통해서 그 암시자, 그러니까 상담가의 말에만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최면이죠. 그래서 이제 고전 최면이라는 거는 이제 밀턴 에릭슨 이전의 최면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최면가가 암시를 하는 거죠. 심호흡을 합니다. 뭐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이제 점점 심장 박동수가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최면을 살살살살 걸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트랜스 상태, 어떤 암시자의 말에만 반응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밀턴 모델이라는 거는 밀턴 에릭슨이라는 분이 이제 만든 방식인데 고전 최면과는 달리 이제 뭐 에릭슨 최면이라고도 불리고 뭐 대화형 최면이라고도 불리는데 왜 대화하냐? 이제 대화를 통해 패턴 인터럽트,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패턴을 깨부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생략, 왜곡, 삭제, 일반화라는 어떤 우리 마음의 그런 어떤 원리, 즉 비논리적인 문장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를 중지를 시키고 그래서 암시자의 말에만 반응하는 그런 최면 방식을 이제 밀턴 에릭슨이 만들었다고 해서 밀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 패턴 인터럽트라는 말은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가가 내담가한테 아우 오랜만이십니다라고 악수를 청하다가 청하는 척을 하면서 갑자기 상담가가 자기 신발끈을 묶는다든지 식으로 이게 벌써 손을 내밀며 악수한다는 그 패턴을 깨뜨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순간 이제 비판적 사고가 이제 중지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이제 나랑 악수하려는구나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좌뇌 활동이 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신발끈을 묶음으로써 좌뇌가 하고 소위 말하는 뻗어버리고 그 암시자의 말에만 반응을 하는 이 우뇌가 활성화되어서 이제 최면이 잘 들어가는 그런 상태로 유도를 하는 게 이제 밀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턴 모델이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화끈 매는 방식으로 어떤 논리의 구멍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상대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구성한 그 언어 체계가 밀턴 모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어떤 우리 마음이 구 어떤 우리 마음이 돌아가는 어떤 작동 방식이 예를 들어서 생략, 배가 고픈 사람의 눈에는 음식이나 식당만 보인다고 하죠. 또한 이제 디자이너가 직업인 사람의 눈에는 그냥 그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옷인가만 보인다. 이런 것이 이제 생략이고, 이제 왜곡은 이제 그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남이 웃는 것조차도 자기를 비웃는 소리로 왜곡하여 듣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왜곡이고, 일반화는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숫둥 보고 놀란다, 이 속담이 가장 일반화를 잘 보여주는 예죠. 예를 들어 호도한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학생은 이후에 이제 친구 사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기 경험을 일반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금 설명드렸던 생략, 왜곡, 일반화를 통해서 밀턴 모델의 그 최면적 언어 패턴이 구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 읽기. 이 마음 읽기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아는 것처럼 말하기. 당신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말하는 방식이고, 이제 뭐 수행자 상실.
예. 음,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일입니다. 뭐 어휴 음, 안 됐군요. 완벽합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뭐가 음, 좋은 일이고 안 된 일인지 완벽한지 기준이나 주체가 이제 수행자죠. 수행자가 음, 빠져 있어서 음, 마치 그렇다고 받아들여지는 순간적인 언어 패턴이고요. 음, 그 다음에 복문 등식.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개성 왕만두 CF에서 신동엽이 왕 음, 크니까 왕 맛있다. 사실 어, 이게 어, 큰 거랑 맛있다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음, 크니까 맛있다라고 복문 등식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전혀 다른 음, 말을 복문으로 등식 처리해버리는 거. 혹은 뭐 음,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은 빈틈이 음, 없음을 의미하죠. 이런 식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뭐 빈틈이 없다. 서로 연관이 없는 데서 순간 복문을 등식시켜 음, 버리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전제, 기본 가정. 음,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고 싶은 상황이라면은 이미 음, 여행을 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해 놓고 질문을 던지는 거. 뭐 우리 여행 가기 전에 뭐 사갈까? 뭐 여행 갔다 와서 어디 갈까? 지금 갈까? 나중에 갈까? 이런 식으로 미리 전제를 깔고 말하는 거. 그럼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암묵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기술이죠. 음, 그리고 이제 부가 의문문. 진술문 뒤에 어떤 부가되는 질문을 하는 거죠. 뭐뭐입니다. 뭐 그렇지 않나요? 당신은 지금 뭐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난 기분 나쁜데라고 말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미래를 구속하는 거. 이제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어떤 바람직한 행동이 일어날 공산이 매우 큰 생각, 느낌 또는 뭐 행동의 여부에 따르도록 미래를 구속하는 방식인데 여기 아주 밀턴 에릭슨이 실제 치료한 예시가 어떤 아이가 음, 이제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밀턴 에릭슨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에게 손톱 물어뜯기를 그만하라고 이야기한 거를 나도 이미 알고 있단다 찜이야. 음, 네가 그저 6살짜리 아이라는 걸 모르시는 모양이야. 그리고 너가 7살이 되기 전에 자연히 손톱 물어뜯기를 그만두리라는 것도 모르는 것 같구나. 정말 모르시나 봐. 그러니까 손톱 좀 그만 물어뜯으시라고 그러시면 그저 그냥 무시해버리렴 짐이야. 라고 밀턴이 말을 했는데 이제 실제 지미는 이제 밀턴 말에 의해서 미래가 이제 구속을 당한 거죠. 7살이 되기 한 달 전에 손톱 물어뜯기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비교 생략. 어떤 비교를 하면서 비교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거. 어떤 사람이 이제 아유 그 오늘 그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건 좋은 일입니다라고 순간 비교를 하는데 뭐가 좋은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방식. 비교 생략. 그 다음에 의인화. 뭐 예를 들어서 의자에도 감정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태양이 지금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을 의인화, 사람처럼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뇌가 일시적인 트랜스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yes set이죠. 그 yes라는 대답을 말하도록 세팅을 미리 해놓는 건데 그 미리 질문을 세팅을 해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료자가 이제 당신은 오늘 처음으로 이곳에 왔지요? 네. 그래도 약속 음, 시간에 맞춰 제 시간에 오셨군요. 도착했을 때가 10시였으니까요. 예. 음, 그런 당신의 성실성으로 인해 오늘 상담에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예. 사실 이제 그 치료자가 세팅해 놓은 거는 이제 상담에서 좋은 효과인데 요 음, 말을 위해서 앞에 두 말을 이제 세팅을 해 놓은 거죠. 이런 게 이제 yes 셋의 예죠. 혹은 뭐 오늘 빨간색 옷을 입으셨군요. 예. 빨간색에 잘 어울리는 검은색 구두도 신으셨네요. 예. 당신은 지금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제 얘기를 듣고 있군요. 예. 그래서 음, 당신은 오늘 상담에 아주 잘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아주 편안한 호흡 상태를 유지하며 이완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요 말을 위해서 앞에 음, 당연히 yes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세팅해 놓은 거죠.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번의 예라는 대답을 하는 가운데 조금씩 음, 라포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제 트랜스 상태, 깊은 최면 상태에 진입하기에 그 다음에 음, 제시되는 치료자의 제의에 대해서도 딱히 거부하거나 부정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음, 제의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yes se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언어 패턴으로는 인과관계.
어느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어떤 상관관계가 없어도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과관계를 설명해서 순간적인 믿음을 갖게 만드는 언어 패턴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음, 그러한 행동은 마음을 음, 아무도 몰라주기 때문이에요 라고 인과관계를 벌써 형성을 했죠. 혹은 음, 뭐 당신이 저를 보는 것은 당신이 음,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또 인과관계를 형성했죠. 그리고 이제 제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말을 듣는 것과 매력에 듣는 것과 매력에 푹 빠지는 것과 인과관계를 형성하죠. 왜냐하면 저는 능력자거든요. 또 이것도 연관을 시켰네요. 이런 어, 식으로 이제 인과관계가 최면적 언어 패턴이라고 합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이런 최면적 언어 패턴이 효과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앞서 설명드린 언어 패턴을 사용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뇌를 사용하는 어떤 비판적 기능이 순간 이제 뻗어버립니다. 음, 그래서 당황하고 혼란하게 되고 이러면 이제 우뇌가 활성화되면서 우뇌는 이제 무의식과 연관이 되어 있죠. 자신의 무의식을 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트랜스 상태에 빠져들게 되고 이 상태에서 상담가의 어떤 치료적인 제안이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언어 패턴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효과로 인해서 내담자에게 적합한 언어 체계와 행동을 통해 라포를 쉽게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담자는 사람이고 사람은 모두 고유한 특성이 있죠. 이 고유한 특성이라는 거는 각자 가지고 있는 환경, 자라온 환경, 현재 처해 있는 환경, 혹은 뭐 각자 가지고 있는 자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어 패턴을 사용하면은 이제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소, 말 그대로 모든 요소, 뭐 패턴, 특성, 혹은 뭐 내담자가 저 상담 받기 싫어요. 이 상담 뭐 쓸데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혹은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제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도 모두 치료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 제가 예전에 그 엄청 열심히 했던 그 게임 중에 그 GTA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거 되게 좀 폭력적인 게임이라 스님이 이런 걸 예전에 했다고 하기엔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그 게임 속에 이제 심리 치료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주인공이 이제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막 이 상담 막 다 쓸데없는 것 같고 내가 이걸 왜 받는지도 모르겠고 이 상담 뭐 효과도 없고 당신 사기꾼 같고 이런 얘기들을 막 퍼붓듯이 막 하는데 상담가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우리 상담의 일부죠. 어, 아, 네, 그 게임 되게 오래전에 했는데도 그렇게 그 말 한마디로 상황을 완전 반전시켜 버리는 게 이제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음, NLP를 배워보니까 그때 그 게임 속 상담가가 되게 기법을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음, 그 게임 속 상담가는 나중에 이제 그 최면 상담 TV 프로그램 쇼에 출연하게 되면서 이제 음, 그 주인공과 있었던 이제 상담 기밀을 유출시켜서 주인공이 화가 나서 이제 저격을 해서 이제 안 좋은 최후를 맞게 되지만 예, 아무튼 그런 것이 이제 NLP 언어 패턴을 사용한 효과죠. 말 그대로 모든 요소가 치료 도구로 활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면적 언어 패턴을 활용의 예시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내담자가 이제 저항할 때 하기 싫어요. 싫다고요. 라고 말할 때 괜찮아요. 당신이 한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잘 아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저항하는 거를 순간 상담의 요소로 활용을 해버렸죠. 혹은 이제 두 번째 예시로는 이런 상담이 꼭 필요할까요? 그 상담에 대한 회의가 들어요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그런 회의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상담의 가치를 느낄 때까지 회의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 회의가 든다는 것도 상담의 요소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의 상담의 경우에도 그 수업이 재미없어요. 이런 교육 필요할까요? 회의가 들어요. 이런 말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야. 그런 아쉬움을 말한다는 것은 신중하다는 뜻이고 인생의 목적을 찾을 때까지 고민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이런 식으로 복문 등식도 활용해 가면서 왜냐하면 고민하는 사람일수록
신중한 사람이니까라고 또 복문 등식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저항하는 것도 상담의 방식으로 순간 활용해 버리는 이런 거죠. 벌써 끝났네. 감사합니다. 야, 아,